자, 보겠습니다. 일단 책부터 318쪽에 6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독버섯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일단 답은 금방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주요 독성분은 솔라닌, 그러니까 솔라닌은 감자니까 답은 고르실 건데, 이제 문제는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거 좀 알고 계시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또 재활용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독버섯에 의한 식중독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한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가을철에 독버섯을 많이, 그러니까 가을이 뭐예요? 모든 이렇게 많아질 때잖아. 이러다 보니까 가을철에 그러니까 버섯 같은 걸 많이 캐다가 보니까 가을철에 주로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철에 많이 주로 발생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식중독 중에 가장 많아. 그러니까 식물성 식중독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독버섯. 그러니까 버섯을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자, 파리버섯의 독소 중독은 산동, 그 다음에 근육경직, 그러니까 파리버섯이라고 있는데 요거가 이런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알광대버섯, 독우산버섯, 얘네들은 콜레라랑 비슷한 설사를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버섯에 대해서 독을 다 정리해 주세요. 근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식품 쪽으로, 전공 쪽으로 가는 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마시고, 이렇게 나온 것만이라도 좀 그때그때만이라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자, 그리고 자, 61번에 보시면 산소에 발생되는 식품의 변색, 퇴색을 방지하기 위한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 하면은 비타민 E, 비타민 C잖아. 그럼 비타민 C의 또 다른 이름이 아스코르빈산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2번도 보세요. 62번에 보시면 자, 유해식품 첨가물 연결이 잘못된 건데, 로다민 하면은 얘는 착색료, 인공 착색료죠. 약간 붉은빛이 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감미료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래서 보시면 금방금방 답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자, 63번 같은 경우도 식품 첨가제에 그 짝이 옳지 못한 건데, 일단 얘는 이름을 외우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자꾸 외우시라고 한 게, 보존료 같은 경우는 소르빈산, 디하이드로초산 분명히 아까 읽고 넘어가긴 했거든요. 감미료 아스파탐,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가 BHT가 밑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얘가 보존료란 말이에요. 방부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착색료 하면 피크린산 아까 있었습니다. 탁 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그래서 한때는 공중보건이 이게 무슨 식품이야 뭐야 이럴 정도로 한때는 한 20문제 중에서 5문제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식품 전공하신 분들이 정말 와 너무 쉽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조금씩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외우실 수밖에 없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64번도 보세요. 얘가 힌트가 나올래나요? 포름알데히드에 이제 뭐 이런 나트륨을 환원해서 만든 것인데, 아황산의 표백작용 외에, 그러니까 표백작용, 요게 이제 힌트라면 힌트일 수 있는데, 상당량의 포름알데히드가 유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유해식품 첨가물로 지정된 물질. 그래서 표백작용하면 아까 롱가리트였었잖아요. 나머지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아우라민 당연히 얘는 표백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힌트가 거기에 하나 있어서. 그 다음에 65번 같은 경우 유해보존료, 누가 봐도 붕산은 유해보존료인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얘도 금방 나머지 거를 보면 답이 1번일 수밖에 없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영양 섭취 기준이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은근히 자주 나왔었던 거 아시죠? 한때 붐을 타서 굉장히 좀 몇 년간 좀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는데, 얘는 그때 유행을 타고 그 다음에 안 나올 문제는 아니야. 계속해서 나올 문제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균 필요량이야. 평균 필요량. 그런데 여기서 2번은 97, 9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권장 섭취량. 그런데 비해서 3번은 이렇게 권장 섭취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게 제시되는 건데, 보시면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량의 중앙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어려워. 이럴 때 하는 게 충분 섭취량이에요. 충분 섭취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 이상 먹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요걸 우리 상한 섭취량. 그래서 요 네 개는 꼭 외우셔야 돼. 50%의 사람이 필요한 게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98%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권장 섭취량.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충분 섭취량. 그 이상 먹으면 안 돼. 상한 섭취량.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안 나온 애가 그 밑에 둘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요거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대사량. 얘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대사